스위스 쭈리히에 위치한 국제축구연맹 피파 본부가 2026년 월드컵을 위한 첫 번째 공식 홍보 포스터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2년간 서구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신예 선수들의 등장을 기대했던 축구 팬들은 포스터 속 주인공이 킬리안 음바페, 엘링 홀란드, 리오넬 메시가 아닌 손흥민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미의 앙투안 그리즈만과 아시아의 손흥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포스터는 유럽 축구의 중심축을 이루는 선수들을 배제하여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언론은 이를 피파의 모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지만 다른 지역, 특히 경험이 풍부한 축구 전문가들은 피파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포스터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유럽 축구의 양대 산맥인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스타 선수들을 배제하는 피파의 전략적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득점력이나 개인 기량보다는 이미지와 상징성을 중시하는 피파의 새로운 방향성은 엘링 홀란드와 킬리안 음바페의 탈락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엘링 홀란드는 뛰어난 득점력과 파괴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주목받았지만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는 이미지로 인해 산업축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선수로 여겨졌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또한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PSG와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논란과 오만한 태도로 인해 탐욕과 권력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피파는 이러한 선수들을 월드컵 홍보 포스터에 등장시키는 것은 세계 축구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파는 손흥민을 통해 새로운 축구의 가치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존경받는 선수입니다. 피파는 손흥민을 통해 축구의 본질을 되찾고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는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 홍보 포스터는 피파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은 축구계의 등대와 같은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손흥민을 선정한 이유는 현대 축구가 점차 잃어가고 있는 정수, 즉 충성심, 겸손, 그리고 순수한 즐거움을 그가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피파 고위 관계자는 익명의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권을 요구하는 인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은 인류의 축제입니다. 음바페는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손흥민은 전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적인 음바페를 위대한 메시 옆에 배치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손흥민만이 그의 투명함과 미소로 그 그림의 균형을 맞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선정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외교적 배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기술 분석 데이터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현재 메시의 기준에 근접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홀란드가 케빈 더 브라위너의 패스를 받아야 하고 음바페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메시처럼 득점력을 갖춘 플레이메이커입니다. 그는 하프라인부터 공을 몰고 들어가 수비수 3명을 제치고 무영에서 슈퍼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손흥민의 독자적인 경기 결정력은 유럽의 캠핑족 전방에 머무는 스트라이커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피파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로 그의 완벽한 양발 사용 능력을 꼽았습니다. 이는 왼발 의존도가 높은 메시나 헤더는 뛰어나지만 왼발이 완벽하지 않은 호날두조차 도달하지 못한 절대적인 균형 감각을 의미합니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의 분석가들은 피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손흥민을 수학적 변칙이라고 표현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8시즌 동안 손흥민의 기대 득점은 실제 득점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그가 불가능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득점으로 전환해왔음을 의미합니다. 홀란드는 높은 기대 득점이 필요하지만 손흥민은 낮은 기대 득점에서도 골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메시 선수 옆자리 배치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피니셔에 대한 정당한 인정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윙어의 개념을 초월하는 진화된 축구 현상을 반영합니다. 구대륙의 공황, 권력의 이동, 그리고 F파의 결정은 의도했든 아니든 9대6 유럽 축구계에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중심 지위 상실이라는 공포입니다.
상업적인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영국과 프랑스 언론은 애써 무시하지만 재무 보고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흥시장과 2026년 월드컵 개최지인 북미 시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 판매량은 해리 케인, 엘링 홀란드, 킬리안 음바페 선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이 손흥민 선수를 간판으로 내세운 것은 예리한 경제적 포석입니다. 피파는 축구의 미래가 늙고 포화된 유럽이 아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와 북미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계는 자신들이 더 이상 세계 최고의 스타를 결정할 권한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은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를 뼈에 사무치게 싫어하는 아스널, 첼시, 맨체스터 시티 팬들조차 월드컵 포스터를 보고 침묵했습니다. 유럽 팬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반대 시위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토트넘 호스퍼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손흥민 선수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음바페 선수나 홀란드 선수가 전 세계 앞에서 e스포츠를 대표하는데 필요한 인격적 그릇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우월주의 시대가 종식되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이러한 논점을 뒷받침합니다. 2026년 월드컵 개최국인 미국의 전문가들은 F파의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축구 레전드 랜던 도노반 선수는 이러한 결정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우리는 2026년 월드컵의 주제가 다양성과 연결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메시 선수는 마이애미에서 남미의 유산을, 손흥민 선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시아와 글로벌의 물결을 대변합니다. 두 선수는 축구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축구계에서 가장 강력한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음바페나 홀란드와 같은 선수들도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지만 손흥민처럼 대중문화의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뉴욕 거리로 나가보면 축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들도 손흥민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피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브랜드 파워입니다. 익명의 MLS 감독은 손흥민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처럼 아름답게 경기하고 웃고 팀에 충성한다면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일 주급 인상을 요구하거나 팀을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선수들을 띄워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교육적 메시지입니다.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가 함께 등장하는 월드컵 포스터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닙니다. 이는 권력의 이양을 알리는 역사적 문서이며 축구가 더 이상 유럽이나 남미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차별과 편견의 유리천장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특기라는 좁은 개구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재능과 황금 같은 인격으로 정문을 박차고 들어가 당당히 전설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유럽 축구계가 손흥민의 성공에 대해 반발하거나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의 업적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과 산업화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인 메시아의 옆에 설 만큼 순수하고 품격 있는 유일한 인물은 손흥민뿐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스포츠팀은 어디일까요? 레알 마드리드? 뉴욕 양키스? 아닙니다. 지난 10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리포트는 전 세계 스포츠계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49년 야구의 자존심 메이저리그가 단 한 팀도 순위에 올리지 못하고 전멸하는 동안 영국의 한 축구 클럽이 NBA와 NFL의 거물들을 제치고 세계 12위에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그 팀은 바로 손흥민의 전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성적은 리그 14위로 곤두박질치고 팬들은 유령구장에서 야유를 퍼붓고 있지만 구단의 금고만큼은 역대급으로 쌓여가고 있는 기이한 상황.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것은 10년간 토트넘의 영혼을 갈아넣은 손흥민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다. 오늘 우리는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압도적 실체와 손흥민 한 명 덕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턱 밑까지 쫓아간 토트넘의 소름 돋는 수익 구조를 심층 분석합니다. 먼저 숫자로 증명된 전 세계 돈의 왕을 살펴봐야 합니다. NFL의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들이 한 시즌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무려 6억 2,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82억 원입니다. 10년 연속 전 세계 가치 1위. 이것은 단순히 스포츠팀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국가급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의 자부심이라던 메이저리그 야구입니다. 오타니 슈헤이가 7억 달러의 계약을 맺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정작 구단 수익성 순위 20위권 내에 야구팀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야구가 긴 경기 시간과 정적인 플레이로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는 동안 NFL과 NBA는 손흥민과 메시 같은 아이콘들을 앞세운 글로벌 마케팅으로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2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4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릴 때 야구는 그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토트넘 호스퍼의 이름을 발견하고 경악하게 됩니다. 토트넘의 영업이익은 1억 8,400만 달러, 약 2,680억 원입니다. 전 세계 축구 클럽 중 토트넘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한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딱 한 곳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바르셀로나도 맨체스터 시티도 수익성 면에서는 토트넘 아래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토트넘이 세계 1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손흥민이다.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을 토트넘으로 연결하는 황금다리였습니다. 경기 성적은 14위로 추락해도 손흥민의 이름이 박힌 유니폼은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그가 있는 동안 체결된 수조 원대 규모의 스폰서십 계약들은 지금 토트넘의 금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명백히 토트넘 수뇌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한 명의 존재가 경기 승패보다 구단의 재무제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웅을 대우하는 대신 그의 가치를 철저히 상업적으로만 이용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지금 토트넘의 티켓이 일반 판매로 풀리고 관중이 줄어드는 현상은 그들이 그동안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얼마나 무임승차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 기괴한 대비를 보게 됩니다. 구단에 2,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안겨주고 전 세계 수익 12위로 만들어준 영웅의 개인정보가 고국에서는 단돈 1,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구단주 다니엘 레비는 손흥민을 이용해 번 돈으로 새로운 스타디움을 짓고 수익 사업에 열을 올렸지만 손흥민이 떠날 때 그가 보여준 예우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포브스의 이번 발표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유산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증명하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은 맨유를 위협하던 수익성 2위의 자리를 곧 잃게 될 것입니다. 반면 손흥민이 합류한 미국 LAFC는 벌써부터 현대차와 대한항공 같은 메가 스폰서들을 불러들이며 포브스 다음 순위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 대륙은 지금 손흥민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등장에 축제 분위기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점령한 1위 자리를 향해 손흥민과 메시의 축구가 야구의 빈자리를 채우며 무섭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브스가 발표한 순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 스포츠팀 중 12위. 레알 마드리드보다 돈을 더 잘 버는 팀으로 성장한 토트넘.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10년 동안 무릎이 닳도록 뛰며 팀의 가치를 끌어올린 손흥민 선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성적을 잃었지만 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벌어준 주인공을 잃은 대가는 조만간 더 큰 손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미국에서 리오넬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경제적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1,000원에 팔리던 비극을 뒤로하고 그는 이제 조 단위의 자본이 움직이는 미국 스포츠 시장의 핵심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덕분에 세계 수익 12위에 오른 토트넘의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만 쫓던 토트넘 수뇌부의 선택은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